안전에 대한 궁금증을 의뢰한 궁금이의 정체는 바로 예능대세 강남씨. 아니 대체 어떤 궁금증이 있길래 위기탈출연구소에 직접 사연을 보낸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의 남자 강남입니다. 와우! 요새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이거 또 스케이트보드 자주 탑니다 제가. 이게 스케이트보드를 타면 또 마음이 거의 샤! 싸! 스트레스 받고 있었던 거빡 없어지고 그래. 스케이트보드 싸 타고 있는데 타다 보면 이게 가끔 위험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안전하게 스케이트보드 탈 수 있는지 정국이야! 알려주십시오. 정 박사님. 태호 형. 그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정 박사님 알려주십시오. 예. 그 지민 누나. 잘 계세요, 지민 누나. 알려주십시오. 그걸 또 받아준다지. 아하, 강남씨는 스케이트보드 안전에 관해 궁금한 거로군요. 잘 타네요. 날씨가 푸근해짐에 따라 야외에서 도시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넘어지고 부딪히고 미끄러지고 한 해 평균 만여 명 이상이 바퀴 달린 탈 것을 타다가 병원을 찾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안전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위기탈출연구소. 오늘의 주제는 위험한 도시 레포츠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 스케이트를 즐겨 탔다면 최근에는 이색적인 탈 것들이 인기인데요. 개그맨 김준호 씨가 타면서 화제가 된 일명 왕발통 자가 평형 이륜차에서부터 보드 중앙에 큰 바퀴가 달려 균형을 잡아가면서 타는 원휠 보드, 저거 괜찮겠는데? 유모차와 스케이트보드를 결합한 스케이트보드 유모차, 그리고 두 개의 데크가 연결돼 S자 모양으로 타는 S보드까지 있는가 하면 삼둥이와 추사랑도 반했다는 킥보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발 달린 킥보드에서부터 어린이들이 보다 중심 잡기에 좋은 세 발 킥보드, 그리고 V자 형태로 보드와 바퀴가 양쪽으로 달려있어 땅에 발을 대지 않고 안정적인 주행을 돕는 트라이더까지, 어린이용부터 성인용까지 그 종류도 다양한 킥보드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인기 만점입니다. 하지만 간혹 어린이들이 성인용 킥보드를 탄다거나 핸들을 가슴보다 더 위에 둔 채로 킥보드를 타는 경우가 있는데요. 핸들의 높낮이는 가슴보다 살짝 아래에 두는 것이 안전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스타들이 즐겨 타는 스케이트보드도 인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유명 연예인들이 들고 다니는 모습이 포착되며 일종의 패션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는 크루저보드. 기존의 스케이트보드와 달리 플라스틱 소재로 휴대가 간편해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 만점. 귀여운 디자인과 상판이 작고 가볍기 때문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초보자들도 많이 이용하지만 작고 바퀴가 큰 탓에 일반 스케이트보드보다 쉽게 속도를 낼 수 있어 경사로에서 특히 주의해서 타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잘 살려. 정 박사님 괜찮아요? 응? 많이 놀랬죠? 어디 다친 데 없어요? 잘하는데요? 속상해. 그런데 말입니다. 도심 속에서 지나치게 스릴을 강조한답시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입을 크게 벌린 악어 위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휠체어를 탄 채로 스케이트보드를 즐기며 아찔한 상황을 연출하는 사람들.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최근 미국에서는 스릴을 즐기기 위해 시속 80에서 130km로 달리는 자동차에 매달려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일명 스키칭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15살의 한 소녀는 무모하게 스키칭을 시도하다가 결국 차에 깔려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 스케이트보드를 즐겨 타는 G.O.D의 박준영 씨는 작년 5월 스케이트보드에서 미끄러지면서 인대가 파열돼 병원 치료를 받았는가 하면 스케이트보드 마니아로 알려진 윤도현 씨 역시 2012년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갈비뼈 부상을 당해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는데요. 아직도 그때 일이 생생하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YB의 노래하는 윤도현입니다. 참고로 뭐 갈비뼈가 몇 번 이렇게 금이 갔던 적이 있고요. 뭐 여기저기 하여튼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보호장비를 하고 또 제대로 배운다면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섣불리 덤볐다가는 이게 뭐 아주 다치기 딱 좋은 스포츠거든요.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스케이트보드 안전사고는 총 133건. 그중 60% 이상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아이들 또 다치면 쉽게. 자, 여기서 안전용품 획득 퀴즈. 스케이트보드 사고에서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는 과연 어디일까요? 아니 요즘 날씨가 좋다 보니까 사실 야외에서 취미생활 즐기시는 분들 많은데 네 분 어떠세요? 주로 뭐 즐겨 타시는 거 있어요? 저 진짜 타는 게 없거든요. 무서워서. 그래서 그냥 뭘 탄다고 봄 타잖아요, 봄. 그래서 내가 진짜 개그맨이니까 봄 탄다 그럴까 아니면은 저는 요새 가르마를 타요 그럴까. 진짜 뭘 탈까. 고민하셨구나. 뭐라도 하나 해야 되니까. 자전거는 그 타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 어때요? 엠버랑 우리 또 이렇게 여기 또 준비했어. 보호장구를 또 했어요. 잘 타게 생겼잖아요. 네. 저는 스케이트보드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계속 탔고요. 자전거도 타고 뭐 롤스케이트 다 타요. 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자전거를 탄다든지 아니면 보드를 같이 이렇게 타고. 아, 그래요? 네, 멤버들이랑? 네, 저도 이제 보드. 장소가 어디예요? 아니 알아나 돼. 목소리 또는 MC 톤으로 계속 유지해요. 장소가 어디예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엠버 씨랑 숭 씨가 또 보호장구를 했으니까 네. 직접 한번 스케이트보드 타는 거를 그래요? 그래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 봐. 혹시 직접 타시는 걸 가져오신 거예요? 예, 예. 네네. 그래요? 아니 이러고 운동은 다르죠? 있으니까 네네. 커플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린다. 커플 같아 이러면 약간 커플 느낌이 나야 되는데. 우정. 누가 봐도 우정이네요. 어떻게 보면 한 분씩 하면 그러면 한 분씩. 예. 지금 타면 되나요? 예. 그냥 뭐 자연스럽게. 예. 자연스럽게. 예. 어때? 떨어질 것 같아. 수홍 씨, 그 정도는 다 타지 않나요? 아, 저 같은 경우는 막 개인기를 하지 않고 그렇죠. 개인기는 아니라도 길에서 이렇게 길에서. 네, 길에서만 타고 방향을 바꿀 때. 뭐야? 있어요, 이런 사람. 어른이 지나가는데. 어른이 지나가는데. 아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있어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 아니고서는 뭐 이런 거 하고 뭐. 이렇게 타야지 사람 맞잖아. 오잘 타는데. 이게 진짜네, 이게 진짜네요. 그냥 점프는 뭐 조심하세요. 네 그러고 그래, 뭐 이 정도는 해야지. 바닥이 그러고 있어. 야, 그래도 역시. 봤어요, 이렇게 참. 야, 그래도 역시. 봤어요, 이렇게 참. 지금 잘못하지만 지금 아니, 뭐 이런 너무 것도 잘했어요. 있어요. 뭐 그쵸 방향을 이렇게 바꿔야죠. 야. 혹시 그거 돼요? 들고 가다가 아 갑자기 타는 거? 아 그거 뭐지? 스케이트보드가 더 빨리 가. 저는 아무튼 뭐 달리는 게 있으면 무조건 이기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여기다 두고 갔잖아 지금. 이 정도 가야 되는데. 막 해서 멋있어. 그냥 이러고 그냥 이러고 멋있어. 진짜네요, 진짜. 솔직히 이건 그렇게 안 타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탔지. 가다가 그럼. 피하죠. 예. 아니, 그 위험했던 상황들 없어요, 혹시? 제 앞니 다 각자거든요. 설마. 이거 타다 넘어진 거예요? 제가 넘어지다가 그 바닥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발목도 여기 흉터도 다 스케이트보드. 그러게. 그러네. 여자분인데도 그 이런데 흉터가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스케이트보드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네. 많이 다치는 부위가 어딘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요. 발목이 아니면 손목이요. 굉장히 이렇게 많이 짚으니까. 그렇겠다. 저도 이렇게 손목 아니면 이렇게 넘어지면 저는 이렇게 엉덩방아를 많이 찍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뒤로? 뒤를 이렇게 놓쳐가지고 너무 위험해요. 그렇게 되면 엉덩방아를 되게 많이 찍어요. 근데 저는 인라인 탈 때 내리막길에서 겁도 없이 타다가 무릎을 싹 갈아서 그날 응급실을 갔는데 근데 이게 초보자들이 멋 모르고 그냥 보호장구 제대로 없이 타다가 넘어져서 그냥 무릎이나 손까지 혈관상 굉장히 많이 생기죠. 정답이 다 나왔네요. 네, 세 분이서. 뭘까요, 정답이? 윤도현 씨가 아까 결정적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네. 갈비뼈. 갈비뼈. 의외로. 이게 아까 넘어지는 거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확 넘어지니까. 크게 넘어지죠. 이런 갈비뼈 이런 데가 다. 그럴 수 있죠. 갈비뼈, 무릎. 그럼 발목. 자, 엉덩이. 엉덩이. 자, 알겠습니다. 스케이트보드 사고에서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 과연 어디일까요? 어딜까요? 무릎과 발, 다리는 16%를 차지했고 팔과 어깨는 28%, 그리고 무려 41%를 차지한 이 부위는 바로 안면부를 포함한 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머리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스케이트보드는 킥보드, 인라인 스케이트와 함께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로 분류돼 사용 시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캐나다 어린이의 헬멧 착용률은 72%, 미국은 62%인데 반해 우리나라 어린이의 헬멧 착용률은 겨우 18.1%. 다른 나라에 비해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 이처럼 헬멧 착용률이 낮다 보니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2011년 9살인 한 어린이는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으로 어지럼증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가 하면 최근 11살의 한 어린이 역시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재밌지? 자, 이렇게 바퀴 달린 탈 것을 즐길 때는 이 헬멧을 꼭 착용해야 되는데요. 야, 출동해야죠. 아니, 이 헬멧도 없이 타다가 큰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자, 착한 분이세요. 이거 쓰시고 이렇게 안전하게 타세요. 출발!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처럼 롤러스케이트나 보드를 탈 때는 이 헬멧을 꼭 착용해야 하는 바로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이죠. 정 박사님, 그럼 헬멧을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크겠네요? 좋은 질문이. 그럼 그 실험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행동이 과연 얼마나 위험할지 실험을 통해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실험을 위해 찾은 곳은 바로 뚝섬 유원지에 위치한 한 공원. 실험 방법은 이렇습니다. 헬멧을 씌운 마네킹과 씌우지 않은 마네킹을 각각 준비해 보드에 태운 뒤 장애물과 충돌시켜보기로 했습니다.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먼저 헬멧을 씌운 마네킹을 보드에 태운 채 움직여봤습니다. 와, 속도 봐. 장애물과 부딪히자마자 옆으로 고꾸라지면서 헬멧을 쓴 머리 부분이 바닥과 정면으로 닿는 모습. 와, 그래도 그렇다면 헬멧을 쓴 머리 부분은 어떨까요? 멀쩡한 모습. 자, 그렇다면 헬멧을 쓰지 않은 채로 장애물과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역시나 실험맨이 보드에 띄운 마네킹을 밀어줬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려가다가 장애물과 크게 부딪히고 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장애물과 부딪히자마자 헬멧을 쓰지 않은 머리가 몸통과 분리되고 마는 모습. 만약 실제 상황이었다면 큰 두부 손상으로 이어졌을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 헬멧은 머리에 가해질 충격을 흡수해 주는데요.
만약 헬멧 없이 충격이 직접적으로 머리에 전달된 경우에는 뇌진탕 증상부터 심각하면 뇌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어 아주 위험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몸에 비해서 머리가 크고 뇌 구조도 약하고 머리뼈가 아직 부드럽기 때문에 외부에 골절이나 상처가 없더라도 충격이 안쪽으로 전달돼서 뇌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팔다리의 경우에도 골절을 입은 경우 성장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고 그로 인해서 성장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헬멧을 포함한 보호장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 이제 그만 타고 연구실로 돌아가야 됩니다. 혼자 얘기하는. 아까 그분들 아닌가? 그런데 정 박사님. 링컨 연구원 이제 그만 타야 한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인도에서도 바퀴 달린 탈 것을 타도 되는 거예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스케이트보드는 킥보드나 인라인 스케이트와 함께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로 착도해서 타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골목길이나 인도 역시 지나가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스케이트보드 전용장이나 공원에서 타는 것이 안전하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러면 안 돼? 어이구. 박사님 왜 그러세요? 아 이것도 큰 문제로군. 바로 경사가 심한 곳에서 타는 행위. 네? 정말. 그렇습니다. 평지보다 높은 경사진 내리막길에서 고속 주행을 즐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직접 물어봤습니다. 빠른 속도로 즐길 수 있고 또 저희가 원하는 만큼 멀리 또 하늘 높이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바람 소리도 크게 들리고 가슴이 뭐라고 뻥 뚫리는 기분이랄까? 그래서 저는 항상 내리막길에서만 타요. 그냥 천천히 가서 성공했을 때보다 더 많은 그 즐거움, 뭐 쾌락, 뭐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예. 하지만 경사가 심한 곳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게 되면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사고 확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서울에 사는 대학생 이모 씨는 내리막길에서 고속 주행을 하다가 보드에서 미끄러져 튕겨져 나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스케이트보드의 평균 속도는 시속 20km 내외지만 경사가 높아지면 질수록 최고 시속 100km까지도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 특히 맨몸으로 즐기기 때문에 체감 속도는 이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데 따라서 어린아이나 초보자의 경우에는 경사로가 아닌 평평한 평지에서 타는 것이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란 사실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이처럼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는 안전한 장소와 보호장구는 물론 몸에 걸친 모든 것이 모두 다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밀가루 퀴즈입니다.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한 패션은 무엇일까요? 툼레이더 찍고 왔어요? 무장한 것 같은데? 어디 파병가요? 파병? 자, 아니 원래는 홈쇼핑이잖아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자, 말씀하시죠. 내 터보 때 선글라스 아니에요 지금? 저 허리에 두른 거 보세요. 정말 옛날 사람 같지 않아요? 그죠. 네, 이제 밀가루 퀴즈 드리겠습니다. 스케이트보드 탈 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패션은 무엇일까요? 네, 제 옷을 보시면서 네, 눈을 뗄 수가 없네요. 자, 이제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한 패션이 이 중에 무엇인지 추리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입으신 거에서 있는 거죠? 저는 지금 가방일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이 스케이트보드 타면 균형 밸런스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방이 있으면 몸이 이렇게 뒤로 갈 거잖아요. 가방 때문에 지금 딱 누가 봐도 딱 넘어지게 좋게 생겼잖아요. 근데 의외로 등산하시는 분들이 가방이 뒤에 이렇게 쿠션 역할을 해준대요. 오히려 저 가방은 좀 득이 되지 않을까. 넘어졌을 그러면 때. 가방이 아니라 밑에 티셔츠를 하겠습니다. 이거 왜요? 티셔츠가 추우면 올라타서 앉아봐봐요. 앉아봐봐요. 예? 앉아봐봐요. 앉으시오. 네. 이렇게 앉으면 야, 이 옷이 여기에 진짜. 끌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바퀴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서 넘어지기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는 항상 옷을 짜매지 말고 옷은 그냥 짜매가 뭐야? 짜매다. 아, 짜매다뇨? 사투리나 울산이라 뭐래요. 선글라스 끼면 보드 하시면 되게 위험한 진짜? 진짜 위험해요. 왜냐면 선글라스. 아, 왜요? 바닥에 틈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제가 보드 탈 때 항상 부담스러워. 보드 탈 때 제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법은 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글라스 있으면 좀 그것도 또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선글라스는 아무래도 자외선 때문에 눈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아니요, 눈이 작아서 쓰는 건데요. 아니 그런 말씀 하세요. 왜냐면 이거 선글라스도 넘어지면 깨면 눈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선글라스로 해? 정답이요. 네. 여러 가지일 하나가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아, 예, 예. 발바닥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그 발창? 네. 약간 등산화 같이 생겼는데. 그렇죠. 아니 근데 신발하고 뭐 무릎 보호대 이런 거는 지금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드 배낭도 타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보드 전용화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죠. 예. 보드에서 보드. 예, 저게 보드 전용화인데 보드 면이랑 다 안 미끄러지게끔. 그러면 신발이네요. 근데 이것도 뭐 등산할 때도 미끄러지지 말라고 돼 있는 또 신발이니까. 아니 근데 발목 보호가 안 되네요. 이게 지금 발목까지 이렇게 좀 올라와 줘야 발목이 좀 보호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그냥 전부 다 운동화 문제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니 지적 덩어리예요, 지적 덩어리.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지금. 모두 골라주세요. 여기서 골랐을 때 문제가 된다 네, 싶은 지금 건 나온 다 게 골라주시면 돼요. 허리에 두른 옷, 허리에 배낭, 두른 옷, 선글라스, 선글라스, 가방, 가방, 운동화도 하실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개. 다 하실 거예요? 다 하실 거예요? 신발은 빼고? 신발은 괜찮고? 신발은 괜찮을 것 괜찮아요. 같아요. 허리에 두른 옷은. 그래, 허리에 두른 옷, 선글라스, 가방 이렇게 3개. 알겠습니다. 자, 정답을 외쳐주세요.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한 패션은 허리에 두른 옷, 배낭, 선글라스. 자, 다 같이 3, 2, 1.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답을 바라봐 주시면 돼요. 정답인가요? 3, 2, 1. 히말라야 슈퍼파워 한번 해주세요. 밀가루 파워 한번 해주실래요? 히말라야 밀가루 파워.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한 패션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야외에서 눈부신 햇볕을 차단해주는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을 위해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보드를 타게 되면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을 뿐더러 보드 사고가 났을 때 앞이나 뒤로 넘어지게 되는데 이때 선글라스가 깨지면서 큰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리춤에 찬 옷은 어떨까요?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허리를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옷이 풀어지게 되면 보드 바퀴에 끼어 순간적으로 보드를 탄 사람이 무게중심을 잃어 큰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패션입니다. 등에 가방을 메고 타는 것은 괜찮은 건가요?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는 무게중심이 뒤에 있다면 몸이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와 등에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뒤가 아닌 앞으로 두고 타야 하는데요. 가방을 메게 되면 자연스레 뒤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뒤로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 위험합니다. 여기까지는 맞췄네요. 그렇다면 운동화 안전할까요? 운동화까지 할 걸. 운동화라고 해서 다 같은 운동화는 아닌데요. 신발의 바닥면이 울퉁불퉁한 런닝화의 경우에는 무게중심이 안정적이지 않고 속도가 증가할 때 체중 전달이 잘 되지 않아 위험합니다. 따라서 바닥이 평평한 운동화를 신거나 스케이트보드 전용화를 신어주는 것이 안정적인 주행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밖에도 바닥이 평평하지 못한 등산화나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은 고무 재질의 신발, 위험하다. 또 슬리퍼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위험한 패션인데요. 바닥이 평평한 운동화를 신었을지라도 양말을 신지 않으면 발에서 나오는 땀으로 인해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는 아찔한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양말도 착용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십시오.
궁금이의 호기심으로 알아본 안전상식. 위기탈출연구소 정 박사가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는 반드시 생명줄과도 같은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경사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속도에 의해 속도가 빨라져 다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되도록 완만한 경사나 평지에서 타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는 무게중심을 뒤로 가게 하는 가방을 매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로써 이번 주 위기탈출연구도 석세스!